1938년 미국의 도시 로스트 헤븐에서 긴 코트에 모자를 쓴 한 남자가 길을 건너서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자의 이름은 노먼, 형사입니다. 식당 안에 들어가서 홀로 앉아있던 양복 차림의 한 남자를 발견하고는 다가가서 너가 톰이냐고 묻습니다. 노먼을 기다리고 있던 그 남자는 토마스 안젤로고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토미의 맞은편에 앉은 노먼이 자신을 왜 불러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토마스가 현재 자신은 표적이 되었다고 하면서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토미가 노먼이 수사하고 있던 모렐로 암살 사건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모렐로? 네. 마피아 보스였던 모렐로가 3년 전인 1935년에 암살당해서 죽었는데 그 수사를 노먼이 맡았지만 아직도 별 소득이 없어서 이제 슬슬 사건이 묻히는 중인가 봐요. 노먼은 토마스에게 네가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묻고 토마스는 다시 이 사건을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먼으로서는 좀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토마스는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자기를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본인도 위험하지만 되게 지키고 싶은 가족, 아내와 딸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경찰과 딜을 하려고 하는 거죠. 토마스, 여기선 계속 토미라고 부르는데 이 토미가 뭔가 정보를 내놓을 수 있는 거는 그 또한 마피아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얘가 할 이야기가 진짜 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 이야기해보라는 노먼에게 토미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게임 마피아의 도입부입니다. 제목이 마피아. 네. 대놓고 마피아. 주제가 마피아니까 그냥 마피아라는 게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피아 주제를 제시를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는 이 게임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저거 다른 게임 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바꿨습니다. 왜요? 원래 하려던 게임이 이제 제가 신나가지고 플레이 딱 했는데 5분 만에 이제 딱 삘이 오더라고요. 아니야? 망 게임인 것 같은데. 5분 만에? 네, 그래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와 사고 나서 엄청 후회했다. 막 그런 평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어떻게 영업당해서 사신 거예요? 저는 그 게임이 숨겨진 명작이라는 누군가의 트윗을 보고 산 건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할 이야기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망작도 누군가에겐 명작일 수 있지. 그럼요. 누군가 깊이 키워두면 그래 하고 막 사고 그런 거 있죠. 제가 그거를 지금은 좀 하기 힘들 것 같고 네네. 나중에 혹시나 뭐 업데이트 하면서 패치가 좀 된다거나 네. 그런 게 좀 있으면은 그 나중에라도 하려고 지금은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급하게 마피아 나오는 게임 마피아 게임을 하셨어야죠. 그 홍님 가족분들이 하는 거 그 롤프를 몇 일차 플레이다. 2016년 차, 2015년 차 이렇게 갔었어야지. 앞으로 이렇게 그 실험 중계를 좀 할까요? 그때 형부는 몇 회 차에 죽었다 뭐 이런 거. 네, 다음에 꼭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일단 이 비디오 게임 마피아 시리즈 1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리즈군요. 네, 스토리를 더 이야기해 볼게요. 도입부로부터 8년 전인 1930년 아직 금주법이 시행되고 있고 또 대공황이 닥치면서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시기죠. 로스트 헤븐에는 두 개의 유명한 마피아 패밀리가 있습니다. 살리에리 패밀리와 모렐로 패밀리. 둘 다 왠지 들어온 생각이. 왜요? 나쁜 놈들일 것 같아. 그렇죠. 마피아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네, 이 두 조직은 뭐 좀 서로 영역을 뺏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면서 그냥 적당히 도시를 좀 나눠먹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 토미가 이 살리에리 패밀리의 일원이 된 건 되게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토미가 원래는 택시 운전사였어요. 근데 밤 시간이 좀 벌이가 더 좋기 때문에 주로 밤에 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늦은 시간에 택시 운전을 하다가 잠깐 차를 세워놓고 쉬고 있는데 모렐로 패밀리랑 시비가 붙었다가 도망치는 중이던 그 살리에리 패밀리 멤버 샘이랑 폴리가 막 이렇게 도망오다가 토미의 택시를 발견하고 거기 탄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모렐로 패밀리가 막 차를 타고 쫓아오는 중이었고 근데 토미가 이렇게 운전 잘해가지고 그 추격을 따돌리고 그들을 무사히 아지트에 데려다 줬거든요.
근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안면 튼 정도지 그 사건 하나로 멤버가 된 건 아니고요. 그 일 이후에도 토미가 평범하게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마침 손님이 리틀 이탈리로 자기를 태워다 달라고 해서 거기로 태워다 줬는데 거기서 이제 그를 알아본 모렐로 패밀리가 와가지고 걔를 막 때리고 아하. 차를 부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얻어맞다가 이렇게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막 도망치고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렇게 막 달려가서 도달한 곳이 그 샘과 폴리를 내려줬던 그 살리에리 패밀리의 아이스트인 살리에리 식당이었던 거예요. 마침 그 앞에 샘이랑 폴리가 나와가지고 담배 피고 이렇게 쉬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토미를 알아보고 토미 뒤쫓아오던 모렐로 패밀리 이렇게 샷건 들이대면서 위협해가지고 쫓아내줍니다. 아, 네. 그리고 이렇게 온 김에 이제 보스인 던 살리에리에게 인사라도 하고 가라고 그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요. 이제 던 살리에리는 샘과 폴리에게 이야기 다 들었다. 그때 도와줘서 고맙고 오늘 고생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라 하면서 수리비를 건네주는데 토미가 자기 돈 구걸하러 온 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 왜 왔어? 막 되게 황당해하는데 거기다 대고 토미가 아까 자기 차 부순 애들한테 복수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좀 오호라 이 자식 봐라. 던이 좀 다시 보게 되겠죠. 그럼 모렐로 패밀리들이 주로 차를 여기 둔다. 폴리랑 같이 다녀와라고 하고 이제 그 둘은 야구 배트 챙기고 네네. 화염병도 챙기고 거기로 갑니다. 미국 애들이 건전하게 노네요. 왜요? 뭐 총이 어떻게- 아니어서. 화염병이라서. 총으로 이제 복수하겠다는 건 아니고 자기 차를 부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주고 싶다고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차 이렇게 막 탁게 부시고 화염병 던져서 불도 지르고 그리고 무사히 도망쳐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좀 폭력적인 임무잖아요. 요거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온 토미가 이제 보스인 던의 마음에 좀 들었겠죠. 그날로 토미는 이제 택시기사를 때려치우고 살리에리 패밀리의 일원이 됩니다. 살리에리 패밀리가 하는 일들은 뭐 그 당시라면 당연하게 주류 판매 그리고 마피아니까 사람들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가게에서 계속 돈을 뜯어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토미도 초기에는 뭐 그렇게 특별한 일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심부름 하는 거죠. 네. 메시지 전달하러 다니고 돈 받으러 다니고 이런 정도고 나머지 시간은 뭐 패밀리 멤버들 주로 샘이랑 폴리 이런 애들이랑 노닥거리고 바에서 술 마시고 이제 이 살리에리 패밀리에서 던이 보스고 네. 그 던 옆에는 돈 관리하는 프랭크라는 아주 냉철한 오른팔이 있습니다. 되게 마르고 깐깐하게 생겨서 장부 관리 되게 잘할 것처럼 생겼어. 근데 둘이 어린 시절부터 거의 한 50년 친구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밑에 샘이랑 폴리가 약간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샘은 좀 번듯하게 생긴 바람둥이 타입, 그리고 폴리는 성격도 살짝 난폭한데 외모도 별로라서 여자들한테는 영 인기가 없고 근데 좀 익살스러운 개그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거기에 이제 톰이라는 인물이 끼어든 거죠. 평범한 조직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뭐 이런저런 긴박한 임무를 토미가 잘 수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입지가 좀 다져지고 있는데 그런 중에 토미가 어떤 불량배 무리랑 시비가 붙어요. 근데 그냥 좀 잔챙이 피레미 같은 애들이라고 해서 네. 가볍게 혼내주러 갔다가 좀 심각하게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아하. 그래서 막 쫓고 쫓기고 총 쏘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불량배 무리의 두목 같아 보이는 애를 쫓아가서 죽일까 말까 할 때 토미는 살짝 고민을 해요. 좀 너무 어리고 그래서 그냥 살려줄까? 라고 고민한 찰나에 폴리가 옆에서 뭐 하는 거냐고 이럴 때 감정에 휘둘리면 어떡하냐고 되게 뭐라고 하면서 망설임 없이 쏴버립니다. 근데 이때 죽인 이 청년이 시의원의 아들이었다. 아하. 아무나 막 죽이면 안 되는데. 그렇다니까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살리에리 패밀리가 좀 곤란해집니다. 근데 명확하게 누가 죽였는지는 아직 좀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목격자가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걔를 처리하는 일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저떻게 수습하긴 하는데 결국 정치인과 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리에리 패밀리가 좀 사고치고 수습하고 하는 동안에
경쟁 마피아인 모렐로는 자신의 세력을 아주 잘 확장하고 있습니다. 모렐로는 항상 하얀 정장을 입고 다니는 게 좀 시그니처급인 근데 성격이 진짜 난폭하기로 유명한 마피아 보스거든요. 네. 살리에리는 모렐로 맨날 화만 내느라 제대로 생각도 못한다고 좀 무시하지만 네. 사실은 모렐로가 살리에리보다 훨씬 사업적 수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마피아다 보니까 되게 악랄한 방향의 사업적 수완이긴 한데 네. 모렐로는 경찰서장 매수하고 정치인 매수하고 그 사이에 살리에리는 뭐 경찰 한두 명 매수하는 정도. 그러니까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네네. 그리고 이 살리에리의 사업을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밀리네. 근데 이 방해하는 행동들도 뒤에서 되게 은밀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살리에리는 뭐 일이 좀 안 풀린다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게 모렐로가 뒤에서 그러고 있다고는 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계속되면서 결국 살리에리 패밀리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집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쪽으로 물꼬를 터보려고 해도 어디서 정보가 새어나간 건지 꼭 거기 뭐 경찰이 잠복하고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꾸 일이 꼬이고 뭔가 잘 풀리지가 않아요. 이쯤 되면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 내부에 배신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싸한 생각이 들죠. 다 엄청 수상해 보여요. 사실 우리가 도입부에서부터 뭔가 일이 크게 좀 틀어졌다는 걸 알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게임하는 내내 좀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진짜 배신자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좀 스파이처럼 있었던 배신자라기보다는 모렐로가 너네 가족 죽여버릴 테니까 정보 내놔라.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매수해서 좀 어쩔 수 없이 배신하는 경우들인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살리에리 쪽이 그 위기 상황들을 잘 돌파하고요. 근데 결국 배신자는 좀 처단하게 되죠. 근데 이런 많은 일들을 토미가 직접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조직 내에서 신임도 높아지고 결국 조직 일원인 루이지의 딸 사라와 결혼하게 되면서 가정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러다가 1933년에 금주법이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갑자기 주류 밀수업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이 주류 판매를 가지고 조직끼리 경쟁이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금주법이 폐지되면서 갑자기 세력 다툼이 좀 약해지고요. 그렇죠. 오히려 다른 사업들로 눈을 돌리면서 좀 합법적인 일들을 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좀 다시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토미는 이 시기가 되게 좋았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대로 그냥 무난하게 적당히 나눠 가지고 살면 참 좋으련만 그렇게 되진 않죠. 그쵸. 특히 모렐로가 성격이 진짜 안 좋다고 했잖아요. 결국 선을 넘습니다. 살리에리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거기 조직원들을 보내가지고 밖에서 기관총을 어머나. 그냥 난사한 거예요. 가게 안으로. 안에 막 사람들 다 죽고 가게 불타고 난리가 났죠. 근데 다행히 살리에리랑 그 토미가 옆에 있었는데 좀 눈치를 빨리 채가지고 목숨을 건지기는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조직원도 아니고 보스인 살리에리를 직접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거는 거의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죠. 결국에는 이제 토미와 샘 폴리가 같이 끝까지 추격하고 해가지고 모렐로를 죽여버립니다. 아까 처음에 노먼 형사랑 이야기할 때 그 모렐로 암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토미가 한 짓이었던 거죠. 노먼은 지금 계속 뭐 토미의 잘 자란 그 마피아 생활을 듣고 있다가 아니 본인이 수사 중이던 사건의 범인이 토미라는 걸 알게 되고 근데 왜 보호해달라 그랬지? 아니 너 이 새끼 너 종신형 막 이러면서 급발진. 되게 분노해가지고 막 당장이라도 잡아들일 기세인데 토미가 말을 합니다. 티켓에 구멍 뚫는 사람 잡을래? 아니면 티켓 만드는 사람 잡을래? 살리에리를 넘기려고 하는 거죠. 정말인가요? 믿을 수가 없는데. 또 의심병이. 묻게. 이 사람들 안 되겠구나. 흑막 아닌 최종 흑막. 사실은 근데 진짜로 토미는 잡아봐야 피레미입니다. 근데 모렐로도 죽고 이제 이 도시를 완전 지배하는 마피아는 살리엘인데 네. 얘를 잡게 된다면 경찰로서 이보다 큰 업적이 없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토미는 갑자기 왜 살리를 배신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하. 샘과 프랭크는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 또 여기서 끊습니다. 네,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맨날 좀 울컥하네. 그러니까요. 전에 저희 댓글 달아주시는 분께서 네. 그냥 좀 스포 그냥 다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핵심이니까 그렇죠. 넘어갈게요. 네. 네. 마피아가 사실은 2002년에 발매되었던 게임입니다. 꽤 옛날 게임이에요. PC 버전이랑 플스 2로 나왔던 그런 게임인데 와. 제가 플레이한 거는 왜 너무 옛날 게임이야? 제가 아까 책이 2010년도라고 해서 진짜 옛날 책인데 이랬는데 이거는 뭐 말도 못하게 옛날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플레이한 거는 리메이크 돼서 2020년 9월에 발매된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네. 사람들이 흔히 GTA 마피아 버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GTA랑은 되게 거리가 좀 있어요. 플레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액션 어드벤처류라고 봐야 되는데 GTA랑 좀 비슷한 거는 뭐가 있냐면 네. 운전을 하면서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스트 헤븐이라는 도시가 그냥 완벽하게 맵상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거기를 다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 좀 매력 있겠네요. 네. GTA가 차 몰고 다니면서 막 범죄 저지르고 사람 치고 그런 경찰 쫓아오고 그럼 또 따돌리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계속 운전하고 다니면서 미션하느라 장소에서 장소 이동할 때 다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토미가 택시기사 출신이라는 설정도 있다 보니까 뭐 다 같이 이동할 때도 대부분 토미가 운전을 하고요. 경찰 쫓아오고 따돌리고 이런 시스템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일단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 GTA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병맛, 막장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 GTA는 화면 색감도 되게 환해요. 되게 컬러풀한 네. 그런 건데 스토리도 좀 코믹한 면이 있고요. 네. 근데 이 마피아는 아주 무겁고 진지합니다. 진짜 코믹한 요소는 일절 없는 그냥 마피아 이야기이고요. 이게 게임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운전할 때도 되게 최대한 경찰이랑 부딪히지 않게 조심조심 운전을 하게 다녀요. 네. 약간 마음가짐이나 좀 게임할 때 태도도 좀 달라진다고 할까요? 공손하게 걸리면 안 된다. 마피아답게 조심조심하자. 이 GTA에서는 운전을 딱 했다 하면은 네. 여기저기 막 다 바꿔 다니거든요. 그렇죠. 아주 나중에 차가 완전 너덜너덜 걸레짝처럼 돼가지고 와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진짜 박으려고 해서 박은 것보다도 게임에서 운전을 하면 좀 다 그렇게 됩니다. 속도를 좀만 내면 이게 코너 돌거나 할 때 무조건 박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GTA에서는 뭐 박든 말든 하면서 막 대충 운전하고 다니는 거고 이제 마피아에서는 적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좀 살살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운전하듯이 계속 3, 40 정도 속도 내면서 조심조심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깜빡이를 되게 넣고 싶은 거예요. 깜빡이 키는 왜 안 넣어준 건가. 사람들이 나 운전하고 있으면 갑자기 막 도로로 되게 위험하게 들어오고 그러는데 깜빡이 켜고 싶은데 교통규칙 준수하는 마피아라니. 낯설다. 엄청 준법 정신이 투철한 마피아입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1930년대에도 깜빡이가 있었을까요? 없었나요? 아니 잘 몰라서. 나도 모르겠어. 옛날 차 보면 그 백미러 없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없었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러네. 고증으로. 그렇구나. 이 또 무식한 발언이면 어떡하지? 좀 찾아보고 자르려면 자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TA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샌드박스형 게임의 완전 대표잖아요. 진짜 맵상에 스토리와 관계없이 방문할 수 있는 뭐 장소, 자동차 리페어 샵이라거나 뭐 옷가게라던가 그런 많은 가게들이 있고요. 또 NPC도 정말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브퀘가 진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마피아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메인 스토리 딱 하나뿐이에요. 서브퀘가 전혀 없고 모든 게 일직선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멀티엔딩도 없고요. 이런 서브퀘 같은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이 게임은 좀 샌드박스형 게임이라고 부르기는 힘들고 그래서 GTA랑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맵이 아주 큰 게임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게임이 처음 만들어진 2002년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리메이크작에서도 서브퀘가 1절 없다는 거는 좀 아쉬운 편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막 서브퀘 하다가 엄청 새길로 빠져요. 근데 이런 스토리가 중요한 거는 이 메인 스토리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쭉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집중할 수 있는 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볼륨이 너무 적다는 거, 다회차 요소가 전무하다는 게 좀 아쉽죠. 이 로스트헤븐이라는 가상의 도시가 그 1930년대 도시가 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자율주행 모드를 열어서 도시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기는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것도 그냥 운전하고 다니는 거지 뭐 건물 안에 들어간다거나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 외의 게임성을 놓고 봐도 그게 막 그렇게 뛰어난 게임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나오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들이 진짜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막 행동도 너무 자연스럽고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할 때 그런 전환되는 것도 자연스럽고 한데 그래서 그 요즘 게임들이랑 비교하면은 되게 평이해요. 그냥 총격전하고 추격전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근데 그래도 저는 좀 게임을 할 때 괜찮았던 게 이게 스토리상 계속 새로운 상황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막 반복되는 느낌은 없어요. 그 지루하다는 느낌이 없고 그냥 게임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에 제가 디오더 한번 이야기하면서 엄청 깠던 거 생각나시죠? 디오더에 비하면 완전 선녀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게임성이 좀 빈약하다고 해도 이게 스토리로 다 커버가 됩니다. 스토리 그냥 자체도 좋고 연출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연출? 네. 어떤 연출이요? 이제 게임으로 진행하는 부분들 말고 중간에 동영상 컷신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잘 돼 있어요. 영화 같아요. 그 처음 노만이랑 토미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도입부부터도 진짜 느와르 같고 어떤 표정 변화 이런 게 진짜 리얼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부터 아 진짜 얘한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해지면서 이미 몰입한 채로 시작을 하게 되고 라스트 오브 어스가 그런 영화적인 연출로 되게 유명하지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라오어보다 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미세한 디테일들이 되게 잘 살아있어요. 물론 좀 너무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너무 기대하고 보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그런 운전하는 부분들 잘라내고 스토리 부분만 이어붙이면 그냥 영화 보는 느낌으로 봐도 될 정도다 싶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게임이나 영화 이런 걸로 만들다 보면 미화가 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인공이 마피아고 해도 그 미화되는 느낌이 좀 없습니다. 함께 막 노닥거리고 할 때는 진짜 끈끈한 가족, 패밀리로 느껴지죠. 아까 선인장님이 마피아라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물론 혈연으로 엮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 이면에 이 마피아라는 조직이 굴러가게 해주는 진짜 요소가 잔인함과 비정함이라는 거 이게 여기서 진짜 잘 드러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토미가 왜 배신했겠어요? 가족을 건드려서 는 아니고 돈 때문에 아니야 이 부분 넘깁시다. 뭐지? 무슨 일인가? 뭐지? 그리고 이렇게 좀 스토리에 대한 몰입도를 유지해 주는 게 캐릭터들 영향이 커요.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다 진짜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2002년 원작을 보면은 이렇게 캐릭터들이 개성이 있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요? 일단 그 당시 그래픽이 너무너무 후지기 때문에 뭐 디테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진짜 옛날 거 그래픽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얼굴이 다 밀가루 반죽처럼 생겨가지고 생기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리메이크 하면서 공을 진짜 많이 들여서 외모가 다 되게 특색 있고 근데 또 그 외모랑 성격이랑 너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진짜 있을 것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막 최상급 그래픽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 디테일이 되게 살아있는 캐릭터 디자인에 좋은 연출이 더해지면서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뭔가 캐릭터들이 하는 선택이나 행동들이 다 납득이 갑니다. 결국에 토미가
조직을 배신하고 다른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어떤 마피아의 삶이 주는 뭐 물론 장점이 있죠. 큰 돈, 권력 이런 것 때문에 택시 운전을 때려치우고 거기 들어간 걸 텐데 그러면서 느끼는 이제 피곤함, 피로함, 항상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거 그리고 뭔가 언제 배신당하고 언제 내가 표적이 될 줄 모르는 그런 불안함 같은 게 이 스토리 이제 후반부에서 잘 드러납니다. 나중에 리메이크 하면서 그 그래픽 같은 건 정말 좋아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인 스토리 진행하는 거 외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변한 거는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꽤 있는 편인데 사건들이 큰 줄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디테일한 설정이 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게 그 좀 더 개연성 있게 진행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건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다 드러내고 좀 설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넣고 좀 현실적으로 돌아가게 바꾸고 그 몰입감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많이 손봤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이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2002년 원작의 경우에 운전을 너무 현실적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운전이 진짜 어려웠대요. 특히 에피소드 중에 어떤 에피가 있냐면 이제 당시에 레이싱 경기가 되게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살리리 패밀리가 후원하는 레이싱 선수가 있고 근데 그 선수가 주로 항상 이 지역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믿고 항상 거기에 큰 돈을 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쟁자인 모렐로가 유럽에서 엄청 뛰어난 레이싱 선수를 한 명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돈을 다 잃게 생긴 거예요. 네. 또 이 모렐로 패밀리에서 그 맨날 1등 하던 살리에리 쪽 선수를 데려다가 뒤지게 팬 거야. 그래서 지금 경기 출전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토미가 갑자기 운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택시 드라이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 미션에서 무조건 1등을 해야 돼요. 1등을 해야 다음으로 넘어가.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나 이 부분 하다가 때려쳤다. 더 이상 못하겠다. 막 그런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리마스터 하면서 이거를 좀 평범한 게임 운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전 모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그 라이트한 유저들한테는 진짜 좋은 선택이었죠. 저도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플레이했는데 이게 뭐 약간 어떤 면에서는 게임의 특징적인 면을 없애버린 걸 수도 있긴 해요. 그걸 좀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 막 이렇게 운전으로 이동하는 게임 많이 안 해보셨죠? 좀 힘들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좀 풍경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거나 여기도 1930년대 이제 미국 도시가 되게 예쁘게 구현이 되어 있고 또 그 시대 차들 되게 귀엽고 클래식카. 엄청 클래식카들이잖아요. 그런 거 타는 재미가 있고 또 라디오에서는 그 시대 대중음악이 스윙 뮤직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라디오에서는 음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날 아침에 딱 운전하면은 전날 밤에 토미가 벌였던 그 범죄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자식들이 뉴스 부분을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이런. 그래서 약간 반만 재밌어. 완벽하게 즐길 수가 없어. 토미가 뭘 하긴 했나 보다. 어제 그 이야기 하고는 있구나. 근데 여기서는 이 운전이 좀 더 의미를 갖는 게 뭐가 있냐면 범죄를 저지른 후에 또는 뭐 총에 맞아서 막 목숨이 위험해진 동료를 한밤중에 의사에게 데려다 준 후에 이제 집에 갈 때 마음이 엄청 착잡하거나 좀 기분이 복잡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그런 상태로 운전을 해서 집에 간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클리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긴 한데 가끔 그럴 때 그 여운이 되게 길게 갑니다. 특히 이 맵에서 비 오는 밤거리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뭔가 착잡한 마음으로 그 비 오는 밤거리를 운전해서 가면 그게 기분이 진짜 그렇게 찝찝하고 착잡한 그런 게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운전하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리즈는 1편이 당시 좀 성공한 편이었어요. 되게 호평받았고 그래서 2편, 3편까지 나왔는데 2편도 리메이크가 됐고
이 셋을 다 묶어서 마피아 트릴로지로 발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매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2, 3편은 좀 평이 갈리는 편입니다. 특히 3편 같은 경우에는 3편은 좀 GTA처럼 막 서브캐도 많고 그 샌드박스를 좀 구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미션들이 다 좀 반복되는 지루한 미션이라는 평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의 후기를 다 보면 나는 2편 스토리가 제일 좋았다. 3편이 좋았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2편, 3편도 스토리는 좋은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플레이하는 거를 좀 의의를 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편 에필로그 때 비토라는 인물이 진짜 잠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인물이 또 2편에서 나오나 보더라고요. 마피아들은 좀 바뀌나 봐요? 일단 시대도 좀 바뀌고요. 그래서 복장 같은 것도 이제 1편은 다 정장 입고 다니고 예를 들어 폴리는 그냥 대충 양복 입고 있지만 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조끼까지 딱 갖춰 입은 3피스 정장을 입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모렐로도 항상 하얀 정장 입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비토라는 인물이 잠깐 등장할 때가 좀 시간이 흐른 후거든요. 에필로그라서. 가죽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마피아는 다 가죽 자켓을 입고 다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마피아의 특징이 좀 잘 등장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마피아에 평소에 관심이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플레이했는데 아까 저희 2편에서 이제 선인장님이 말씀하셨던 마피아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다 시칠리아에서 넘어온 시칠리아 섬 출신들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그 금고를 따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때는 시칠리아인이 잠깐 와가지고 그냥 시칠리아 말로 막 대화하면서 톰이랑 같이 그 장소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엄청 답답해하고 그런 부분도 나오고 아예 챕터 제목이 오메르타인 부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배신자를 처단하는 그런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하면은 확실히 좀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 위주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륨이 되게 작잖아요. 이왕이면 트릴로지 세일할 때 사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게임을 통해서 그 정말 비정한 마피아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근데 몰입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네. 진짜 게임을 만약에 안 하시면은 당연히 유튜브에 그 스토리만 막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보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이게 직접 이렇게 보면서 왜냐면 게임으로 하면은 이게 호흡이 천천히 진행되잖아요. 그거를 직접 겪으면서 몰입하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꼭 해보시면 추천드립니다. 이어지는 41화 4부에서는 김양치가 소개하는 책 123.67 이야기가 계속됩니다.